안녕하세요. 하자씨 채널의 하자입니다. 어른들이 평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르신을 혼자 두고 집을 비워서는 안 된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 말이 이번처럼 절절히 느낀 적이 없습니다. 친정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내 자매는 오랜만에 마음을 맞춰 떠난 여행길에 그 소식을 들었죠. 기분 좋게 도착해서 한창 즐기던 중 남편으로부터 톡이 날아왔죠. 어머니께서 의식을 잃었음. 오후 4시경 남편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복지회관에서 쓰러지셨고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이야기, 혈당이 1000까지 치솟았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100 정도라는데 믿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왜 이토록 높은 수치까지 가도록 우리는 왜 몰랐던 걸까? 의사 선생님은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셨답니다. 자매들은 급히 항공권을 알아보았지만 가장 빠른 비행기는 이틀 후였죠. 그동안 외아들과 남편이 병원에서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중환자실엔 빈자리가 없었나 봐요. 15군데나 전화를 돌려서 가까스로 오산에 있는 병원에서 병상을 마련할 수 있었지요. 고객이 원한다고 병원에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진땀나는 5시간이 흐른 후 엄마는 오산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같은 말을 들었죠. 아무래도 고령이시니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자매들은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여행지에서 토론은 생각보다 갑론늘박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매장보다는 낙골당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죠. 마치 한겨울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은 눈송이가 바람 한 점에 떨어지는 것처럼 덤덤하게 모든 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혈당이 700으로 떨어졌고 점점점 내려가더니 20시간 만에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분위기도 변했겠죠. 의사 선생님만 놀라신 듯해요. 우리 형제 자매 어느 누구도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는 참 야박하더라고요. 하루 한 번 단 1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첫 면회는 아들이 들어갔는데 엄마가 아들을 못 알아보시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누구신데 여기에 앉아 계시나요? 그 소식을 들은 우리는 당황하기보다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극의 대사를 미리 외운 것처럼 엄마가 떠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거든요.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것이 이렇게도 조용할 수 있음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우리는 웃으면 사진을 찍고 마사지도 받았습니다. 마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의식처럼 삶은 이렇게도 아이러니합니다. 엄마가 의식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주치의로부터 엄마 상태를 전달받았거든요. 우리 자매들 말이 엄청 짧더라고요. 아, 그래요? 하는 반응뿐이었습니다. 딱 넉자. 기쁨도 안도의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저를 보자 활짝 웃으시더군요. 단번에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는 순간 가슴이 들컥했어요. 엄마 얼굴이 새하얗게 피어 있었거든요. 마치 한 송이 늦겨울 매화꽃처럼 말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유 어쩌면 좋아. 10년은 거뜬하게 사시겠네. 희비가 엇갈리는 감정을 경험한 겁니다. 회복 속도가 빨라 중환자실에서 단 3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고 일주일 만에 집으로 퇴원하셨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그때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네요. 사람 목숨 그렇게 쉽게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세상을 쉽게 살지 않았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살아온 시간과 자식이 부모를 떠올리는 시간은 같이 흘러가지 않아요.
얼마나 다르게 흘러가는지를 아마 먼 훗날에는 알게 되겠죠. 엄마가 떠나신 후 저는 이 그리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실감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한겨울 바람 끝에 남은 나뭇잎처럼 한 조각씩 사라져가는 그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을 테니까요. 엄마가 다시 생명을 되찾은 덕분에 침구를 새로 갈아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매트를 교체하려고 매트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란 일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매트 밑에 돈봉투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것도 5만 원짜리. 순간적으로 보물을 찾은 기분이더라고요. 기쁜 나머지 동생한테 이걸로 내년에 유럽 여행 가면 되겠다. 동생도 회심의 미소를 보내며 연세 드신 분들은 비자금을 깔고 주무신대 라면서 엄마가 오랫동안 모아두신 돈을 신나게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저 돈인가요? 동생 돈인가요? 엄마 돈이에요. 엄마에게 있어 돈은 힘이 생기게 하는 발전기 같은 거거든요. 다행히 제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걸로 살아계실 때 보너스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평소 엄마 친구분들은 저희 네 자매를 부러워하셨거든요. 딸 내시면은 허구한 날 어머니랑 여행 다니겠네. 하지만 우리가 엄마를 모시고 비행기를 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우리 자매들끼리만 다녔죠.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그리움은 자식이 너무 늦게야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양부모를 일찍 여인 남편이 엄마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병 간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때로는 피보다 더 깊은 정도 있다는 걸. 부모를 떠올리는 시간은 살아가면서 서서히 그러나 깊이 스며드는가 봐요. 언젠가 엄마가 남긴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살아계신 엄마에게 더 많은 사랑을 드려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